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들은 뭐요? 이게 맞죠? 조금 제가 이게 쭉 설명드렸던 내용들입니다. 한번 이제 보시고요. 자칫법 요거 조금 이야기하시면 아마 이제 그 의원님들이 여기 말씀 올리면서 이걸 보고 드리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 더 다시 드릴게요. 자, 지난 정부에서 정말 대단하게 그렇습니다. 물론 뭐 여야 같이 합의한 내용이긴 합니다만 주민자치 원리를 강화했다고 합니다. 잘 들으셨죠? 주민자치, 즉 우리가 지방자치를 한다면 주민이 꼭 주권의 원천이 되는 것이고 이랬다는 얘기죠. 여기에 근거는 어디에서 나와 있었냐면은 헌법 개정하려고 했을 때 나왔습니다. 우리가 지방자치를 무슨 보통 여러분들이 들으시기에 그 프랑스 헌법의 1조에 우리는 무슨 지방 공권국가를 지향하는 나라이다 어쩌고저쩌고 나와 있는데 우리도 그런 거 한번 해보려고 했었는데 그거 안 됐잖아요, 헌법이. 그러다 보니까 할 수 있는 것에만 거치자. 잘 하시잖아요. 그런 이야기 잘 하실 텐데.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주민 참여 원리를 지방자치법 제1조 목적사항에 들어가 있습니다. 주민 참여 원리.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이제 이게 지난 정부에서 거품을 울면서 주장하냐면 주민 자치의 원리가 강화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결국 학자들을 입에서 어떻게 나오냐면 단체 자치에서 주민 자치로 본질이 수정됐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여기서 또 말하면 단체 자치와 주민 자치가 뭐냐고 또 이야기 한참 해야 되는데 그것도 우리나라를 뭐라고 그럴까 단체 자치 국가라는 소리 들어보셨죠? 그 유명했던 김순훈 위원장 거기 있는 분 안 계시죠? 김순훈 위원장은 야, 지방자치단체가 자치하니까 단체자치로 하는 거야. 이렇게 이제 웃음 섞게 말하는데 단체자치, 주민자치는 한 100년 전쯤에 있었던 이야기고요. 지금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전 공부 안 하는 학자들. 주로 보시면은 영국이나 미국, 특히 뭐 자치, 주민자치 원조국가는 영국을 중심으로 한 영국형 자치 구조가 주민이 어떤 구조냐면은 지금 우리 법에서 지금 지방자치법이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우리 지역의 정부를 어떻게 구성하는가를 자기네들 알아서 정하겠다는 얘기예요. 그게 주민이 스스로 자치한다는 얘기예요. 지금 여러분들 이렇게 얼핏 들으시는 게 기관 통합형, 분립형, 원형 뭐 이렇게 뭐 절충형 이런 거 들어보셨잖아요. 그런 게 뜻을 다 아시잖아요. 어떤 건지. 근데 요걸 주민들이 결정하는 거예요. 주민들이 19세기 정도 됩니다. 9세기 정도에 영국에서 그때부터 주민자치가 고유권적인 자치다 해가지고 우리가 태어난 우리 동네 정부는 알아서 할 텐데 주민총회용으로 가자고 지방자치단체 지방정부의 주민들이 100명밖에 안 된다면 100명이 모여 그 마을에 어떤 것을 정하는 거예요. 어차피 괜찮잖아요. 근데 100명이 넘고 1000명, 10,000명 정도 돼버리면 5,000명 정도 돼버리면 몽땅 모여가지고 하기 엄청 불편해. 그러니까 대표를 만들자는 얘기예요. 대표를 어떤 구조로 만들 것인가를 누가 결정해? 주민들이 하는 거예요. 우리 지금처럼 집행기관과 의회 딱 두 군데 나라고 대한민국이 다 똑같이 이렇게 된 것은 정말 택도 없는 소리잖아요. 그게 지역에 따라서 다양하게 만들 수 있어요. 미국 같은 경우에 자치에 무슨 실험장이냐 하지만은 그게 뭡니까? 자기네들이 현장 만들어갖고 우리 서울시에도 서울 현장을 아마 우리 박 교수님이 만드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서울 민주주의 현장 만들어놨지만 꽝이었어요. 사실 우리는 지방 기관 대입형 구조로 다 가는 거잖아요. 이걸 어떻게 바꿔야 될까요? 지금 지방자치법이 바꿀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이제 그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권리를 부정하면서 야 우리 주민들과 원한다면 나 이 의원직 내놓을 수 있어. 나는 단체장 내놓을 수 있어. 그래갖고 우리 지방령 모두 구성한다 한번 해보자. 잘 되진 않겠죠. 우리 갖고 있는 DNA는 가두제. 한 사람이 비가 와도 대통령 뭐라고 하고 물난리가 나도 대통령 뭐라고 하고 한발이 돼도 대통령 뭐라고 막 이러잖아요. 사실은 그거 옳지 않은 거 아니에요. 사실은 그게. 근데 그런 구조의 DNA가 돼 있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참 바꾸기 어려울 듯한데 그래서 우리 정부가 기관 구성 다양화법을 만들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는데 벌써 1년이 가까이 돼서 만들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왜? 지금 우리가 느끼고 있는 기관 대입형 구조는 다 좋아해. 거기다가 지금 자체장이 서울시로 예를 들면 서울시장이 너무 힘이 세. 그 힘을 좀 줄여보자. 여기까지는 동의가 되는데 야 의회가 모여가지고 시장 만들어버려. 의회가 모여가지고 여러분 대리인이라고 지배인이라고 그러죠. 12지배인. 우리가 시장 채용에 적당한 기관을 조금 주고 권한을 조금 주고 지금처럼 안 주고 조금 주고 2년 거리로 해가지고 인사권을 좀 주고 뭐 좀 주고 해가지고 니네가 한번 해봐. 해가고 잘하면 계속 쓰고 아니면 아웃시키고
이런 구조로 우리나라 정부가 만들기는 정말 어렵다. 그래서 주민자치라고 치면은 그런 구조로 우리 지방정부의 기관 구성을 우리 뜻대로 알아서 하는 게 주민자치가 되고, 단체자치는 이겁니다. 우리가 지금 헌법 110조, 118조에 자치의 근거가 있다고 그랬죠? 말씀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지방자치법에서 그것을 구현하기 위해서 자치단체는 공법인으로 말하자면 공법인. 그리고 거기에 주민들이 있고 어쩌고저쩌고 이거 다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어떤 양태가 있냐면, 자치하는 데 있어서 이런 사무를 니네들이 한번 해봐? 여기 어디 있어? 13조쯤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작년 자치법까지 57가지였는데 지금 61개 정도로 늘었습니다. 61개를 예시하면서 이런 정도는 이건 자치사무야, 보유사무야, 이런 것을 여러분들 해봐. 그러면 그 뒷부분에다 뭐라고 하냐면, 다른 개별 법령에서 그렇지 않다고 하면 안 된다? 라고 또 법률을 써놨어. 웃기는 얘기 아니겠어. 그 61개도 뭐 하지 말라는 얘기야. 근데 또 한 가지 특이한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여기 뭐가 있냐면, 위임사무 중에 단체 위임사무라는 게 있습니다. 이 표에 지금 혹시 노티스 보시면 거기 나올 텐데, 단체 위임사무라는 것은 개별 법령에서 요건 지방자치단체가 하도록 한 게 몇 가지 있습니다. 많지는 않습니다. 하수도법, 도로법 등등의 몇 가지가 있는데 거기서 지방에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면 그게 단체에다가 지방자치단체에다가 위임했다 그래서 단체 위임사무 몇 가지 있습니다. 요거 지방자치단체 의회에서 그 조례도 만들 수 있고 막 그렇습니다. 다만 안 되는 게 위임사무 중에 기관위임사무라는 게 있어요. 이건 이제 우리 의회에서 관여할 수 없는 겁니다. 의회에서 조례로 만들 수 없고, 주로 자치단체 장이 규칙으로 만들어갖고, 이건 국가의 사무를 지방자치단체가 대신 해주는 거야. 지방자치단체 장이. 그렇기 때문에 기관위임사무는 의원들이 모여가지고 의원발의 조례를 만들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조례에 관여가 할 수 없는 게 원칙적으로 이렇게 돼 있다. 근데 그건 누가 관여해야 돼? 국회가 관여하는 거죠. 국회가. 그래서 서울특별시에 국정감사 나왔다고 땡땡거리고 이제 국회의원들 나오시잖아요. 그래가지고 뭐라고 이제 하고 막 이러셨잖아요. 예전에. 지금 생각하면. 근데 국회법에 보면은 단체위임사무건, 자치사무건, 국가위임사무건, 기관위임사무건 간에 몽땅 다 관여할 수 있도록 국회법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원리는 정부의 사무를, 기관임 사무를 잘하는가 못하는가 고르라는 게 원리였어요. 그래서 지방의회가 92년도에 부활됐을 때 서울시에 국회의원들이 와가지고 국정감사를 하러 오니까 서울시 의원들이 대들로 이 빨간띠 메고 갔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민주자유당이었죠. 그래가지고 빨간띠 이제 거짓말이고 가서 우리 서울시에 사무를 하려고 그럽니까? 하려고 말을 조금 했는데 깊이 봤어요. 그 중에 이제 원로 의원도 있었죠. 그러니까 정당 생활을 오래 하신 분도 있었는데, 야, 이 누구 한길동 뭐 이렇게 말하다 보면 당연히 저 사람 누구야? 알면서도 엄청나게 혼나가지고 그 뒤로 이제 말을 못했죠. 근데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원칙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말씀드리면 우리나라는 제도적 보장, 즉 법으로 자치 업무를 보장하는 것입니다. 법으로. 그래서 그건 주민자치의 원리 국가가 따고 있는 영국이나 미국 같은 데와 다르게 독일, 일본,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제도적으로 보장을 하는 자치를 하고 있다. 이런 차원에서 국가가 보장한다. 기존적으로 근본 규범이 보장한다 해서 그런 제도적 보장이 일하는 의미에서 단체자치 의미를 이야기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주민참여의 원리를 명시했다. 그런 차원에서 단체자치가 주민자치로 딱 바뀌었다. 이런 이야기는 절대로 할 수 없는데, 지난 정부가 이렇게 자랑하고 다녀서 여러분들 한번 판단하시라고 써봤습니다. 다만 어떤 게 있었냐면, 지금 저는 약간 부정한 게, 이번에 우리 지금 오늘 제목이 지방자치법 어떻게 개정해야 할 것인가 있는데, 목적사항에 여러분들 지금 핸드폰 있으면 한번 보세요. 지방자치법 전국개정 지방자치법 목적사항에 주민들이 지방자치 행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 행정에 참여. 근데 우리가 보시기에, 여러분들 같이 보시기에 지방자치단체 행정만 있나요? 저는 의정도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그 목적사항을 주민이 지방자치 행정에 참여, 지방자치 행정 및 의정에 참여, 이런 식으로 의정도 포함돼야 의정이 살아남는 거다, 이 얘기지. 이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은, 행정법학자들 내지 법학자들이 하는 얘기가, 야,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입법이 아까 말씀드렸죠. 무슨 자치입법이고 뭐 자주입법을 그러냐고. 그게 행정입법에 해당된다고 생각하니까 이런 것들을 바꿀 수가 없었던 거죠.
지금 행정학자들이 헌법 개정안에 자치법 개정안에 들어가고 찍소리도 못하니까 이런 말이 안 들어가요. 이런 구조가 되어 있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여기 다 설명을 하면 한정 없이 이거 몇 가지만 골라서 하시 드릴 거예요. 주민 조례 반환 제도 있습니다. 주민 조례 반환 제도 잘 아시죠? 이게 무슨 뜻? 주민들이 직접 의회에다가 요건을 갖춰서 발언하는 거, 요청하는 겁니다. 예전에는 어땠어요? 주민자치단체장이 했었죠. 근데 서울에 과거에 그런 거 있었어요. 전설처럼 서울광장에다가 무상급식 조례 만들겠다고 주민들이 와서 막 사인해가지고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하다 보니까 어떤 흥결이 있었냐면은 서울광장 입구에 도장 박아갖고 자기 이름 주민등록번호 쓰고 주소 쓰고 했는데 서울시 조례라고 하면 서울 시민들에만 해당되는 거예요. 그렇죠? 청주시민 절대로 해당 안 돼. 공주시민 절대로 해당 안 돼. 근데 와서 서울광장 앞에서 오세요 우리 저 시의원님들 플러스 뭐 등등등 시민단체 하다 막 그러니까 와서 사인하고 사진 한번 찍고 갔단 말이지. 하다 보니까 그걸 검사하잖아요. 심지어 외국인들도 여행 와가지고 여기 뭐 이런 거 있네라고 사진 한번 찍고 가고 갔단 말이에요. 하다 보니까 구성 요건이 부족해. 그때 당시에 제 기억으로 한 8만여 명 정도 됐는데 그때 안 됐어요. 그래서 결국 기각되고 그 다음 의회가 들어와서 의원 발의로 됐죠. 그때 당시에 당 실대인가 뭐 이렇게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근데 당시에 그게 주민의 서명 숫자가 맞는지 내지는 옳게 됐는지를 구분하는 것은 서울시 행정국장이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구성 요건을 갖추면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의회에서 직접 발의하게 됐습니다. 발의하게 되어 있고요. 문제는 뭐냐면 이게 이제 이런 검증을 하게 돼요. 주민들이 발의해서 구성 요건을 갖추는데 특별한 부류의 특별한 지역의 이익을 갖추는 이런 조례들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예를 들자면 서울지방 변호사에 너무 크게 말했나요? 서울지방 부동산업협회 이런 거면 여러분들 이해가시죠?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자기네들한테만 이익되는 조례를 만들어서 맞춰서 가보면은 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각 의회가 어떤 것을 구성 운영해야 되냐면 주민조례 발안 심의위원회라고 구성해서 중간에 기각하셔야 됩니다. 아마 한 대도 있고 안 한 대도 있을 거예요. 과거에 이런 예 드릴 수 있습니다. 아마 우리 박봉 교수님도 아실 텐데 어떤 의원님이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좀 줄여주자는 조례를 발의한 적이 있습니다. 어때요? 괜찮죠? 그게 집을 사고 팔 때가 아니고 왜냐면 월세 전세로 사는 어려운 분들이 부동산 중개 수수료율을 좀 줄여가지고 좀 적게 주자. 상식적으로 판단한 아까 그런 말씀 상식적인 판단 능력을 쓰셨다고 의원들은 좋잖아요. 했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답은 안 됐어요. 왜 안 됐을까요? 그것을 어떤 의원님, 그 비례대표 의원님입니다. 그 다음에 한 명의 발의자와 10명 이상의 찬성자가 있으면 의안으로서 접수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제 기억으로는 한 명의 발의자와 27분의 찬성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 찬성해서 오케이. 야 이거 전월세 하는데 부동산 수수료 줄여주는 거 얼마나 좋아. 괜찮잖아. 그랬는데 그 다음날부터 어떤 사람들이 의회에 들어오시냐면 상임위에 들어오시냐면은 부동산 업자들이 들어옵니다. 그래가지고 당신 도시락 싸고 다니면서 당신 안 돼. 이렇게 하니까 무슨 말인지 알죠? 디테일을 말씀 안 드려도 아시겠죠? 그래가지고 빨리 철에 나가 찬성자 빼 막 이러다 보니까 한 분 한 분씩 한 명씩 빠졌어요. 빠지게 되다 보니까 오늘 무슨 의원 여기 아시니까 내 말 안 무슨 의원 의원 그래갖고는 나 좀 미안해 좀 빼줘야 돼. 우리 동네 부동산 아니잖아. 아니 빈치맞게 돼서 물론 그분이 대표 발의자 여자분이었어요. 전화해서 무슨 상륙 당하면서 이제 가만 안 둘 거라고 하니까 이 사람 그러면서 그거 했어요. 했는데 찬성자가 한 명 한 명씩 빠지다 보니까 10명이 안 된 거야. 결국 어떻게 돼? 자기 혼자밖에 대표 발의자 혼자밖에 안 남았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이미 제출했는데 그 방법을 뭐라고 그럽니까? 포기하는 것을 철회한다고 합니다. 철회. 조례를 철회해서 안 됐습니다. 안 됐죠. 이런 일들이 거꾸로 이제 주민조례 발안에서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다. 잘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그런 쪽이 있고요. 그 이외에 여러분 아셔야 될 만한 게 뭐 있냐면은 기관 구성 다양화 아까 설명드렸지만은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기관 대리평 구조 해가지고 뭐 집행기관 의회만 전 세계가 똑같이 갖고 있을 거 생각하면 천만의 말씀입니다.
절대로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좀 고쳐보자는 얘기인데 이제 다양화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를 포함한 몇몇의 연구자들이 학자들이 뭐냐면은 전라남도 하고 경상남도의 기초자치단체, 경기도 이런 데 연구를 했습니다. 어디형, 경기도형 기관 구성 다양화 방안 연구 막 했는데 사실 별로 답은 안 나와요. 왜냐하면 그게 구조가 그렇게 어쨌든 그렇게 갈 수 있다. 그리고 기관 구성 다양화에 관한 법률이 아직도 못 만들고 있는 이야기는 너무너무 힘들다는 얘기가 되겠어요. 우리나라 정서와. 다음 한번 들어보시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의회와 이런데 실질적인 자치권이라고 이렇게 지난 정부는 이제 주장했습니다. 인사권 독립 여러 가지로 많이 말씀드렸죠. 왜냐하면 인사권이 독립된 사이에 무슨 문제가 나올 거라고 예상했는데 바로 나와버려요. 그래가지고 완전 복잡한 얘기 많이 있습니다. 여기 현직 의원들이 계시니까 말씀을 못드리겠고 어쨌든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나중에 지금 의장님은 안 계시는가요? 의장이 되시면 정말 인사권 진짜 잘 하셔야 돼요. 이 보면은 임기제 공무원과 일반직 공무원이 있고 일반직 공무원 중에 또 전공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선박직도 있고 입업직도 있고 일반직도 있고 토목직도 있고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 그걸 탕평해서 잘 쓰실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이 중요하고 무조건 의회는 의원, 직원들이 웬만하면 많이 오게끔 만들어줘야 돼. 그건 뭘까? 약간 오바티어도 가능하거든요. 의장이 잘해야 되는 거거든요. 인사위원장이 잘하고 이런 부분들이 정말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보다는 전 2배 이상 더 늘려야 된다는데 어쨌든 인사권 독립과 연관되는 이야기는 박홍 교수님은 아마 잘하시고요. 더 이상 말할 수 없어요. 정책 지원 전문 인력, 정책 지원관이라고 말하는데 1인 1보좌 반드시 돼야 됩니다. 저는 학계에서 한 10년 정도 주장하기를 1인 2보좌가 필요하다. 1인 2보좌. 이 각각 못 사는 대만 같은 경우도 타이페이시 우리가 좀 잘 살아. 우리보다 못 살잖아요. 그 타이페이시 같은 경우는 보좌관이 6명, 6명, 7명씩 다 있어요. 이거 우리 굳이 왜 그럴까요? 나중에 혹시 기회 되면 토론하고 싶어요. 왜 그럴까요? 왜 안 주려고 그럴까요? 왜? 아시죠? 왜 그런지. 고양이 키우다가 호랑이 새끼 만들 수도 있고요. 이런 것들이 가장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이긴 합니다만은 그리고 지금 국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다 아시죠? 이 중앙정부의 고위직 공무원 관료들의 생각이 정말 너무 답답합니다. 이게 혹시 자제분들이 중앙에 공무원 고위관료 있으면 교육 좀 잘 시켜주세요. 좀 심각합니다. 또 있다가 지방에 있다가 중앙정부로 딱 가잖아. 마음이 완전 달라져. 지방에 있을 때 땡땡거리다가 어쨌다 하다가 가서 중간에 자기가 딱 승진하고 딱 나타. 물론 승진해서 올라가는 건 절대로 아니에요. 지방에 있다가 수평 이동하는 거지. 행안부에 있다가 지방 올 때 한 계급 승진해서 올라옵니다. 그렇지 않고 올라갈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만은 어쨌든 잘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정책지원 전문인력은 지역 보좌 하나, 의회 내 활동 하나. 지금 여기가 여러 가지 지금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다면 내가 의원님들이 해야 될 50가지 범주를 제가 주장하고 다닙니다. 그다음에 의회 사무기구가 해야 될 8대 기능이 있는데 그것도 제가 주장하고 다니는데 나중에 한 번 더 불러주실 거 내가 보여드리면서 척케이 설명을 드릴게요. 어쨌든 그런 부분이 있고 의회 운영 자유라는 헛소리 하는 거였죠. 회의 운영 기기를 어쩌다 내지는 기초하고 광역의 결산검사위원 숫자를 조금 늘렸습니다. 그래서 기초위원도 원래 1명이 들어가고 있는 한 3명 정도 들어가고 광역은 한 5명 정도 결산검사위원이 들어갈 수 있고 하는 이런 정도. 그게 좀 돈 좀 되죠 사실은 하다 보면. 이것 때문에 하는 건 아니잖아요. 전체적으로 저는 권하기를 예결위원이라든가 결산검사위원을 꼭 한번 해보시기를 권합니다. 그러면은 그 지역의 각기 자치단체 전체적인 전반적인 내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러 가지가 참 좋죠. 그러면은 꼭 그렇게 권합니다. 아까 무슨 비용 돈 얘기 받는 돈 얘기는 농담이고요. 실질적으로 한 번씩은 해보실 얘기네. 웬만하면 초창기에 초반기에 한번 해보는 게 자치단체의 내용을 자기 자치단체 소속 자치단체 내용을 다 파악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해오고 내가 또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이겁니다. 사무배분의 원칙. 특히 기초 같은 경우는 정말 좋습니다. 지금 우리가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게 가장 주민과 가까운 정부가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원칙입니다. 근데 그때는 지난번 법에는 이거 없었습니다. 사무배분의 원칙이 이제 만들어졌습니다. 이거 좀 정말 좋은 거고 사실은
기초의 의원님들, 기초정부가 할 일이 되게 많은 거고, 그것이 만약에 하려면 뭘 해야 돼? 비용도 많이 줘야 되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같이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또 비용 이야기하다 보면 재정 이야기하고, 재정 이야기하다 보면 자립도 이야기하고, 자주도 이야기하고, 또 국세와 지방세 이야기 쭉 하다 보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다 여러분들 이해하시죠? 그렇게 이제 연결성이 있다. 이런 생각을 말씀드리고, 사무배분의 원칙 진짜 잘했어요. 자치본부 사전협의회는 옛날부터 하고 있었는데, 여러분들 자치분권 관련해갖고 여러분들한테 사전협의 들어온 적 한 번이라도 있습니까? 아니면은 지역의 단체장이 그거 갖고 한번 논의했다고 한 번이라도 들어본 적 있습니까? 보고한 적 있습니까? 근데 택도 없는 이야기야. 지금 2017년부터가 그 시행 중에 있는데, 요 실질적인 자치분권 사전협의회가 진짜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 드릴 수가 있겠어요. 다음 한번 넘어가시죠. 뭐 할 말씀은 많이 있지만 마지막 버전으로 좀 더 들어보고 중앙과 지방 간의 협력 관계가 제도화해야 된다는. 자, 문재인 정부가 들어오면서 나중에 그런 거죠. 제2국무회의 만든다고 했었잖아요. 이게 이제 그렇게 표현된 게 이겁니다. 그 지방 중앙 간의 협력회의법 만들어졌는데, 국무회의라는 게 뭡니까? 장관들하고 같이 어울린 거 아니에요. 유일하게 선출직으로 들어간 국무위원회 들어간 사람 대통령 빼고 나머지 한 사람이 딱 있는데, 요즘은 배석이에요. 예전에 위원 중에 한 명인데 서울시장이 들어간다. 총리실 산하에 총리실 저기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서울시장이 예전에 뭐 쪽 땡땡거리고 대들다가 하도 말 많이 그렇게 찌그러져 앉아있어. 배석 하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아무 의미 없어요. 그래서 필요하면 말하고 이런 거거든요. 근데 선출직들 말고 국무위원들 나머지 전부 임명직입니다. 각하께서 대통령께서 이야기하시면 다 들어야 되는 구조예요. 들어야 되는 구조. 근데 나도 각오가 있지. 선출직하고 대통령이 하나인데 꼭 그런 건 아니야. 그러면 소속 정당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은 이게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 제2국무회의는 사실 원칙적으로 만들어질 수가 없는 구조예요. 선출직들이 와가지고 얼마나 뭘 할까요? 또한 내가 시도지사협의회 회장이 뭐 가령 충청도 분이라고 생각해봐. 충청도지사라고 생각해봐. 충청에 대해서는 잘 아시겠지만은 경기도, 서울 내지는 무슨 경상도 여기에 대해서 잘 아시겠어요? 그분들이 가령 중앙과 지방 간 소통의 창구 뭐 무슨 여기에 이런 법률을 갖고 만들어져가지고 내지는 제2국무회에 가가지고 막 주장을 하는 데 있어서 준원고 읽을 수는 있겠죠. 준원고 내지는 어떻게 하라고 아주 조심스럽게 품위 있게 이야기할 수는 있겠죠. 근데 자기 지역에 그 방사성 폐기물 매입자 방패장이 들어온다고 치는데, 우리 지역하고 다른 지역이 없는데 그것을 자기 지역에 오는 것처럼 막 비틀어서 정말 이게 입에 무슨 피투하면서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그런 거 잘 안 되거든요, 보통. 그래서 아직 자치분권 사전협의회처럼 실질적으로 관계 있는 자한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구도를 만들어주는 현실적인 장치가 필요한데, 정말 우울하게도 우리 중앙지방협력회의법에는 그런 구조가 만들어지지 않고, 처음에 작년에 한 해 동안 저를 포함해서 여러 명의 학자들이 아주 거품 물고 대들었더니 어디에 들어와 있냐면은 지방 사단체장들이 들어가게 돼 있다.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광역기초의 의장협의회, 단체장협의회장들이 들어가 있는데, 이 또한 문제 있어. 그 사람들이 갖고 얼마나 할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서킷 하시면서 많은 말씀 들어보셨겠지만은 지방 사단체가 이게 뭡니까? 모아가지고 지방의 뜻을 다 반영해서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이런 구조를 한 번이라도 있었을까요? 한 번도 없었어요. 자기네끼리 리그끼리 모아서 하는 거예요. 사실 의회는 의장은 의장대로, 의장협의회는 단체장은 단체장 협의회대로. 한때는 의회에서 그 뭡니까? 의정 지원 인력, 그러니까 지금 정책 지원관을 하더라고 막 보장한다라고 땡땡거렸더니 제일 반대한 데가 국회가 아니고 시도지사 협의회였어요. 그건 이제 불편하다는 얘기죠. 맥락은 약간 다르죠, 국회하고. 국회는 이제 자기 새끼 키워가지고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이런 것도 있지만, 시도지사협은 뭐 공공의적이 하나 더 생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구조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지방과 중앙 간의 소통이 창구가 만들어지겠느냐. 이 법 가지고는 저는 사실적인, 현실적인 소통의 창구는 참 어렵다고 봅니다. 가까운 일본, 예전부터 이런 거 만들어져 있었어요. 가까운 일본. 미국은 저쪽에 그 뭐 연방정부 대통령실에 소통창구를 따로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이런 구조로 만들어져 가지고 뭐 있어졌다 없어졌다 이렇게 하지만은 어쨌든 간에 그런 구조가 있고, 우리도 과거에 지금
우리 정부의 구조를 제가 잘 몰라서 말씀을 못 드리는데, 과거에 자치분권 비서관이 있었잖아요. 지난 정부까지. 잘했죠. 좋았죠. 표정이 다 안 좋으시네. 잘 못했다는 이야기잖아. 제가 아는 자치분권 비서관 한 몇 명 정도 되는데, 그거 왜 만들어졌는지 잘 모르겠어요. 당시에. 원래 뜻은 아니었겠죠. 본인 죄송합니다. 그런 말을 근데 그런 구조로 가면 안 된다 이거야. 진짜로 중앙과 지방의 소통 통로를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 가야 되겠다. 지방자치법이 앞으로 그런 구조를 만들어 가져갈 수 있도록 만들어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이외에 뭐 단체장 인수위원회라든가 행정예비에 핑계시 이런 문제 말씀드리지 않아도 우리 잘 뭐 특별히 여기서 논의될 일은 별로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한번 보실까요? 그래서 저는 보통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면 사실 국회하고 지방의회하고 아무 관계 없습니다. 아무 관계 없어요. 지방의회원들 국회로 가는 것은 자기네들 개인적인 일이고, 국회가 지방의회를 마치 중앙정부와 행정안전부가 지방자치단체를 직접적인 지배를 하든 내지 난리법석을 떨든 요거하고 아무 관계 없는 거거든요. 아무 관계 없는데 요게 좀 하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사실은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저는 다른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국회가 원리적으로 국회가 양원이 돼야 돼요. 양원. 들어보셨죠? 그런 말씀은. 그래서 양원, 상원, 하원 이렇게 있는데, 상원, 하원 중에 하나는 이렇게 이름 붙인 사람 학자들도 있습니다. 지방원 해가지고 지방자치단체의 의원들이 그쪽에 가서 이렇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구조가, 이게 뭐 우리가 또 제가 처음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프랑스 같은 경우는 겸직하도록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의원이 중앙정부 의원에 구직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3단계, 우리는 2단계지만 요즘에 주민자치 엄청나게 강조되고 주민자치 하자고 난리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게 읍면동 자치 이렇게 하잖아요. 읍면동 자치 아주 낮은 단위라고 보면은,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보고, 지금 우리 기초하고 광역 두 자치계층이 있는데 읍면동 자치계층 하나를 만들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조심스럽게 해보면 안 되고, 뭐 연구가 지금 되지 않아서 그런 이야기 주장을 하지는 못합니다만은, 외려 차라리 그런 구조로 가면은 우리가 주민자치의 형태로 더 빨리 갈 수 있는 구조가 되지 않겠냐. 지금 뭐 주민자치 시범실시한다고 오래전부터 해왔을 뿐만 아니라 작년 올해부터 많이 늘어났는데, 그 주민자치의 뭐 지도자 내지는 거기에 관련된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다 보면은 사실상의 주민자치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뭐 좋은 점보다 나쁜 점만 많이 들리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왜 그렇게 하지? 뭐 이런 생각이 들면서 조금 더 이제 관심 있게 두고 보는데, 하다 보면 그러니까 차라리 그런 구조를 만드는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뭐 제가 연구가 없어서 그런 이야기 디테일은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지금 보면 현재 자치계층 2계층과 국회와의 구체의 관계에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다. 우리 지금 사실 자치분권 사전협의체가 있는 것처럼 국회가 법리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방에 관한 법을 만들 때, 개정할 때나 제정할 때 지방자치단체 의견을 듣도록 하는 이건 만나서 하는 게 아니고, 이게 뭡니까? 문서로서 요청하는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이 있다면 그걸 좀 더 실질적으로 제도화해서, 뭐 자기 지역의 국회의원과 자기 지역의 기초광역의원이 만나는 그런 구조가 아니라 전체적인 맥락을 따져가지고 고민해보면서 국회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 간에 교류회장, 협치까지는 아니지만 교차적인 협의회장 정도가 고민해볼 필요가 없지 않아 있겠는가, 이런 얘기고, 지금 이번에 만들어진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 지방자치입법권 중에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만들어진 것을 중간에 끼어가지고 훈령이라든가 불령이라든가 이렇게 끼어가지고 옆에서 태클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에. 그래서 법령에서 조례로 만들도록 한 것은 반드시 조례로서만 하는 것이지, 중간에 뭐 불령이라든가 훈령이라든가 이걸 가지고 기준이라든가 규정이라든가 이걸 가지고 인기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제가 이야기한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조례 입법권이 좀 더 늘어나야 된다는 얘기. 지금 우리 61가지 사무에 대해서, 그리고
단체 임의 사업에서 조례 입법권을 활용하고 있지만 사실상 부족하다는 것은 뭐 의원님들 여러분 너무너무 잘 아시고, 또한 과거에 좋은 조례 이야기 하다 보면은 법이 만들어지기 전에 조례가 만들어져 가지고 법을 이끌어가는 이런 경우도 많이 있었죠. 그 대표적인 게 잘 아시는 청주시의 행정정보 공개 조례 같은 경우는 91년도에 만들어 놓고 결국 정보 공개법이 만들어지고, 서울시에도 있습니다. 자연환경 보전조례 만들었는데 나중에 자연환경 보전법 만들어지고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법령에 입어야 되지 않은 범위 내냐, 법령의 범위 내냐 이거 가지고 감론을박 많이 했었지만 이제 그 판례가 다 나와 있고요. 어쨌든 간에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정부가 갖고 있는 입법의 장이 좀 더 늘어나갔으면 하는 이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집행기관장이 지금 규칙으로 갖고 있는 인사고권, 뭐 행정고권, 조직고권 이런 것도 갖고 있어요. 근데 우리 의회가 지방의회가 그걸 관여할 수 있는 관이 제한되고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즉 지방자치단체 집행기관장이 행정입법을 하는 데서 의회가 조금 관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재들을 만들 필요가 있겠다. 어려운 이야기인가요? 이 이야기? 어쨌든 자치단체장이 스스로 알아서 막 해먹는 것을 의회가 법적으로 안 되는 부분을 좀 더 이렇게 열어가지고 좀 더 관여할 수 있도록 하는 필요가 있겠다. 예. 자율성, 요거 지금 직렬신설 같은 이야기를 사실은 저는 주장하지 않고 직류신설은 당장 조례로도 할 수 있습니다. 의회 직류 이런 것들은 할 수 있는데, 직렬은 아마 이제 시행령 이거 법령에서 고쳐져야 되는 이런 부분들은 고민해 볼 필요가 있고,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관 정응 기준전의 과양 규정을 없애버리든가 아니면 조례에 위임하는 이런 구조가 돼야 된다. 한번 보세요. 한번 잘 안 보실 수 있는데 그런 부분도 꼭 한번 보셔야 될 것이고, 또 한 가지 이해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왜 우리나라는 복수상임위제를 안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조례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여러분들 해외 출장 가시면 LA에서도 보셨고 저기 뉴욕에서도 보셨을 거예요. 의원 숫자 뉴욕 51명, LA 15명이에요. 근데 상임위 숫자는 훨씬 많습니다. 51개, 38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보냐면 우리처럼 상임위원회 위원이 10명 내지 뭐 5명, 6명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일상임위 자기만 가게끔 이렇게 만든 게 아니고, 주민들의 삶의 질에 해당되는 다양한 분야를 상임위원회로 만들어서 거기에 보면 3명 정도 돼 있어요. 3명 정도 한 위원회가. 그래가지고 그것은 뭐 회기 여러 가지 원칙부터 어떻게 쭉 가는 게 아니고, 매주 두 번째 주 화요일 날은 무슨 상임위, 세 번째 주 수요일 날은 무슨 상임위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하는 얘기는 지금 우리 구조가 어떻게 돼 있냐면은 집행기관의 실국을 기준으로 위원회가 다 만들어지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주민들의 삶의 바탕, 근거를 기준으로, 가령 뭐 환경 문제다 그러면 환경의 대기질 문제, 공기질 문제와 연관되고 토양 문제 내지는 무슨 문제 이렇게 나눠서 하면은 위원회 숫자가 막 늘어나는데, 사실상 그러다 하다 보면은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질 높은 의정 서비스를 받는데 좋은 점이 있다. 근데 왜 안 되냐고 제가 이제 현직에 있을 때 그런 이야기 주장을 했었거든요. 해보려고 하니까 서울 같은 경우에 실국장들이 가오가 있어가지고, 내가 이 위원회하고 의원님하고 이쪽 위원회하고 또 의원님하고 어쩌라는 얘기가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만 좀 고쳐진다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이런 복수 상임위제도는 저만 주장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주장을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겠다.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안 되고 있는 게 의회 연구기관이 없다는 얘기였어요. 의회 연구기관. 즉 서울연구원, 무슨 부산발전연구원, 충남연구원 이런 거 다 있는데, 이쪽에서 의회 연구 해오라면 잘 안 해줍니다. 어쩌다가 의무적으로 한 번 정도는 해줄 수도 있어요. 근데 요거 지금 전문 연구기관, 연구기관도 만들어서 운영할 필요가 있겠다. 그 위에 뭐 또 여러 가지 설명드렸으면 그렇고요. 제가 지금 오늘 이제 내부적으로 말씀드렸던 아까 문장에 말씀드렸던 의회의 예산 편성권이라든가, 또 의정운영 공통경비가 진짜 현실화돼야 되는, 지금 잘 아시죠? 총액으로 묶어가지고 그 중에서 4가지를 묶어가지고 그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에 쓸 수 있도록 총액 그게 전부 다 있는 거 아니에요? 의정운영 공통경비하고 여비하고 몇 가지 같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들 좀 풀어줘야 될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 그 이외에 또 말씀드렸지만 아까 공영제라는 차원에서 통신비, 교통비, 자료교육비, 의정활동 수행비라는 건 어떤 얘기냐면, 지금
정책지원 전문 인력이 뽑았어요. 근데 그네들이 지금 지방자치법 39조부터 42조가 거기 공적인 의원들의 권한에만 해당되는 일을 하도록 돼 있어요. 공적인 활동. 근데 어떤 게 공적이고 어떤 게 아니 공적인지는 나중에 제가 표 보면서 이해를 하실 텐데, 의원님들이 동네에서 하는 주민의견 수렴 간담회는 공적이 안 공적? 공적이잖아요? 어떻게 할까요? 의원님들 의정보고에 공적이 안 공적? 공적이잖아요? 이렇게 돼 있죠? 뭐 이런 부분들, 그러면 그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어떻게 하라고? 동네에 나가서 도와줘야 될 거 아니에요? 어디까지 도와주라는 얘기예요? 나중에 이제 그게 디테일이 또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결국 내가 어떤 이야기냐면은 의정활동 수행비 요거 이야기하자는 얘기는 정책지원 전문인력이 앞으로 더 많아질 거고 적어도 1인 2번이 곧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금방 1, 2년 안에 될 건 아니고 이 정부가 들어서면서 화끈하게 변해버리면 해줄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쨌든 간에 그 조금 시간이 조금 걸리긴 하지만 하여튼 결국 문제가 있다는 걸 다 알 것입니다. 국회의원님들도 잘 알고 우리 의원님들도 잘 알고 공무원들도 잘 알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의정활동 수행이라는 게 밖에 나가서 공직선거법이라든가 지방자치법에 근거해서 나가서 해야 될 일들에도 수행비는 보충적으로 여기 나중에 끝나고 나서 뭐 현실적으로 이게 보상받는 이런 것들 말고 수행비라는 게 좀 만들어져야 될 것이다. 저는 이런 주장을 하고요. 내부적으로도 교섭단체 공식화되지 안 된다는 걸 잘 아시잖아요. 교섭단체. 요거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것을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도 특정 지역에 가면 맨날 그 특정 정당만 몽땅 가 있지 않느냐. 근데 사실 그것도 언제 갈지 모르는 거잖아요. 교섭단체 있어야 되는 거고 교섭단체에 대해서 비용도 줘야 됩니다. 잘 아시다시피 일본 같은 경우는 회파별로 의정활동 우리 같은 의정운영 공동경비금을 주게 돼 있거든요. 회파라는 게 정당 가리킵니다. 근데 우리 정당 기도는 약간 양상이 다르긴 하지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내부적으로 비용을 줄 수 있었던 문제, 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교섭단체 제도가 소위 법제화돼야 될 뿐만 아니라 아까까지 쭉 말씀드렸던 조직권의 문제, 내지는 기준인건비 문제가 있는데 지금 기준인건비 한 말씀도 안 드렸었는데 인사권 독립이 되고 나면 지금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서울시에 있는 본청에 있는 공무원이 한 15,000명 정도 되는데요. 그게 12월 말까지 행안부 장관이 그 기준 인건비라는 것을 고시에서 보내도록 돼 있어요. 그러면은 서울시에 있는 공무원 몽땅한테 인건비가 되는 15,000명분을 딱 주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까지 더 릴렉스가 막 있습니다. 17,000명분, 2만 명 이렇게 주겠는데 그걸 의원들이 물어봐도 절대 답해주지 않아요. 그건 나쁜 그런 경우죠. 어쨌든 간에 알아볼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어떠냐면은 이제 인사권이 독립됐으니까 어떠냐면은 의회도 기준인건비제를 따로 적용해달라는 얘기입니다. 따로. 그래야만이 여기 조직권도 확정이 되고 여기 인건비 숫자만큼 우리가 좀 늘리겠다 하면 약간 이렇게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사실은. 그죠? 지금 서울시 본청공무원 15,000명, 14,000 몇백 명인데 그만큼만 딱 주는 게 아니고 조금 더 주요. 저희들이 추정키로는 한 2천억 정도 더 준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은 조금 더 늘릴 수 있거든요. 예산의 보험 중에서 인건비를 쓸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의회도 그런다면 얼마나 많은 여유가 생기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도입돼야 될 것이다. 다음. 요즘에 정보가 다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공개되는 정보를 받아먹는 그 시스템을 잘 안 모르세요. 물론 의원들이 집행기관에다가 땡땡거리면 다 줄 거라고 생각은 절대로 주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을 나중에 기회에서 한 번 더 말씀드리고 하고요.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감사합니다.